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한 정치권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엑스파일 문건을 얘기한 장성철, 정치평론가인 장성철이 지금 각종 언론에 나와서 이 엑스파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사실은 송영길 대표입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지난 10일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검증 자료를 하나 둘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엑스파일을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쪽으로 논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용으로 보면 윤석열에 대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모아서 찌라시, 흑색 선전까지 다 모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여권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일부 국가기관도 작동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모든 의혹은 송영길로 모아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윤석열 X파일 두 번의 파동, 송영길 파동, 장성철 파동, 이 두 파동을 거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부분의 주류 쪽에서 윤석열 죽이기, 그러니까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을 흔들자, 윤석열을 죽이자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측은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어제 이제 여당 쪽을 향해서 이게 여권에 또 어떤 기관이 개입이 했다면 이건 불법 사찰 아니냐, 불법 사찰로 해서 여당 쪽으로 일단 공격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야당 내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이 다 계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복잡해져 가는 국면입니다. 일단은 여당을 공격하는 쪽으로 화살은 돌렸지만 내용은 복잡하다. 그러면 윤석열 X파일에 대해서 가장 이걸 작성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입으로 X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거 가장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작성을 이미 했고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의혹이 가장 집중이 되는 송영길이 오늘 아침에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길은 김어준 방송에 오늘 나와서 법적 지위를 갖고 국가 지원을 받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부인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다. 자기가 조국 전 장관 부인과 가족에 대해 수사했던 정도보다 검증이 더 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송영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전 가족을 또 윤석열에 갖다 붙였습니다. 송영길은 이어서 다음 달 2일 윤석열 전 총장 장모에 대한 판결이 난다. 동업자는 구속됐지만 본인만 빠져나왔다가 이번에 기소됐다. 윤석열 전 총장이 박근혜 최순실을 구속 기소하면서 제기했던 것이 경제 공동체 이론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윤석열 부인과 장모의 금전 관련 문제가 확인이 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박근혜 최순실까지 등장을 시켰습니다. 지금 송영길의 말입니다. 오늘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송영길은 또 자신이 윤석열 X파일을 만든 사람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 복당을 앞둔 홍준표 의원을 가리키면서 홍준표 후보가 가장 잘 알 것이다. 윤 전 총장이 검찰 후배이고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다 아는 분이 바로 홍준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X파일을 만들지 않았다. X파일을 갖고 있지 않았다. 검증 자료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습니다. 홍준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야권 분열을 노리는 것이죠. 송영길은 오늘 방송에서 자신은 X파일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바꾸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 X파일 때 나오는 그 부인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흑색 선전에 가깝습니다. 찌라시에 가까운 것을 조국에 빗대면서 이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 정도만큼 해야 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조국은 수사를 받았던 부분이고 이 지금 윤석열 부인에 대한 것은 흑색 선전, 찌라시 수준입니다. 이걸 지금 조국의 수사에 갖다 붙이면서 자신들 지지층에 지금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또 윤석열의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박근혜 최순실을 거론을 하면서
윤석열을 때렸습니다. 이어서 X파일 작성자, X파일의 가장 혜택을 볼 사람이 누구냐? 홍준표를 끌어들이면서 야권 내부의 분열까지 노리는 이런 좀 모렴치한 행동, 자신의 말을 바꾸는 이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송영길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윤석열 X파일이 야권 내부에서 더 예민하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이걸 통해서 야권의 분열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송영길이 오늘 방송에서 노리고 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들어가 보면, 지금 윤석열은 굉장히 묘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죠. 윤석열 X파일에 나오는 내용, 볼만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 지난 2년 동안 언론에 다 거론된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언론에 거론이 됐느냐? 모두 국회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로 윤석열을 공격한 것이 다 주요 내용입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추미애와 윤석열이 대립을 하면서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이 윤석열을 공격하고, 그 내용이 지금 윤석열 X파일의 내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격할 때는 민주당이 방어를 했고, 민주당이 공격할 때는 국민의힘이 방어를 했습니다. 그 방어한 내용도 국회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은 참 검사라는 이야기부터 갖가지 얘기들이 다 남아 있죠. 이렇게 여야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여야 모두로부터 비호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야당 측 일부로부터도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조국에 대한 수사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때문에 지금 여당 측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여당과 야당, 이런 주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아왔고, 교차로 공격을 받고, 또 양쪽 모두로부터 공격도 받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입니다. 그 대선 후보 지지율에는 야권의 지지층을 바탕으로 해서 중도, 나아가서 탈진보까지 모두 아우르면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윤석열 흔들기 또는 윤석열 죽이기를 하지 않으면 여당도 움직일 공간이 없고 야당도 움직일 공간이 없는 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윤석열은 이렇게 여야 모두로부터 공격받고 여야 모두가 죽이기에 나선 이 윤석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윤석열 X파일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이건 선거 국면에서 밝혀지지 않는다는 걸, 똑부러지게 밝혀지지 않는다는 건 모두 다 잘 아시는 대목이고요. 이 내용은 하나 둘씩 계속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갈등이, 의혹이 계속 증폭되는 데는 벌써 지금 많은 야권의 주자 후보들에도 지지층이, 굳건한 지지층들이 굳어져 있습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굳어지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의 말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말이라고 해도 서로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무작위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지금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송영길도 그렇고, 좀 야권 내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송영길은 자신이 X파일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권 내부에서 홍준표,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황교안이 또 제작했지 않느냐, 서로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선거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국민이 되면 각 후보들이 있고 그 각 후보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좀처럼 다른 후보의 주장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무가내 공격을 서로 하게 되는 겁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전체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윤석열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누가 뭐래도 윤석열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윤석열은 정말 정권 교체에 희망이 없는 2년 전에 윤석열로 인해서, 그 당시는 윤석열 현상이었죠. 윤석열 현상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만들어졌습니다.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구나. 하지만 총선에서 패하면서 또 한 번 좌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현상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높아지면서 이 야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감이 윤석열로 모이면서 결국 보궐선거 승리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의 확신을 가지게 해준 게 윤석열 현상이었습니다.
그 윤석열 현상이 이제 윤석열 후보로 등장할 그 위치에 와 있는 셈입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도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무차별 정치 공세, 흑색 선전으로부터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 보호를 누가 해줘야 하느냐? 야권 지지층,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런 점에서 여권이 지금 송영길이 무차별적으로 엑스파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는 부분, 여기에 야권 전체 또 국민의힘 당에서도 무분별하게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야권에서 윤석열 검증은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증하고자 하는 것과는 좀 달라야 한다. 흑색 선전, 묻지마 공격, 이런 부분에 야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바탕에 두고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지금 이것을 정면 돌파한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입당은 좀 상당히 미루면서 이번 달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하더라도 민심 투어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제3지대에 남아서 이런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면서 좀 탄력적으로 판단들을 해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민주당도 공격하고 국민의힘도 공격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전 정권을 수사했다면서 또 공격하고 또 이번 현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또 공격하고 이렇게 동네 북이 되다시피 한 윤석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그 현상,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 윤석열에 대해서 미묘한 이 정치권의 문제를 정리하고 수위를 조절해 줘야 될 것은 역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신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